지난주가 삼성전자 위크였다면 이번 주는 현대차 위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헤드라인이 자동차주의 투심을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정의선 트럼프의 31조 원 선물 안기다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 방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이러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 회장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약 4년간 미국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물류, 철강 산업 등에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전했죠. 이는 현대차 그룹이 86년에 미국에 진출한 이후로 밝힌 투자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투자 소식을 알린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 그룹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기업이라면서 미국에서 철강을 만들고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다. 그 결과 미국에서 관세를 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조금 혜택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스탠스로 읽히기도 할 수 있는 발언인데요. 하지만 4월 2일에 나오게 되는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앞두고 자동차와 또 반도체 쪽은 좀 떼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온 가운데 현대차가 자동차 관세를 직접적으로 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아예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직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이 적극적인 움직임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자동차주에 대한 스탠스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먼저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지난 8개월간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다면서 트럼프 1기의 경험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반등 시점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수급 개선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자동차 업종 지분율 감소폭이 반도체 다음으로 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극히 저평가인 상태를 바라봤을 때 수급 개선 앞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완성차주보다는 올해는 부품주의 시선을 조금 더 둬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밸류업 시기만큼 움직이기가 완성차 쪽은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반면에 한국 부품주는 지각 변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친환경차의 전장화로 인해서 다양해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지역 및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 이슈, 미국 투자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쉬어왔던 자동차 부품주 쪽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큰 시동을 걸어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 주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 만나볼 텐데 지누스입니다. 이미 가지고 오신 바 있는 기업이고 오늘 보니까 주가가 잘 가요. 5% 가깝게 급등세 19,900원대까지 올라가고 오늘 장중한 데는 2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세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이전에 또 투자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실 계획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지누스를 맞아요.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제 매트리스를 만드는 기업인데 매트리스계 그냥 코스맥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OEM, ODM으로 자체 브랜드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을 이제 수출 미국 쪽에 매출의 80%가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4,400억인데 한때는 뭐 2조 원을 왔다 갔다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워낙에 매출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지누스를 왜 지금 이제 봐야 되는지 얘기를 좀 차분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상반기랑 하반기랑 매출이 극명하게 좀 갈렸었거든요. 지누스 이제 작년에 1, 2, 3, 4분기 이제 매출 보면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 2분기는 별로 안 좋았고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었는데
상반기에 왜 실적이 안 좋았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형 고객사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재고 소진을 한 다음에 주문을 안 했죠. 재고를 소진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상반기 안 좋았고 하반기서부터 굉장히 좀 큰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어떤 그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누스 하면은 이제 기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국의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프리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좀 있긴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그 멕시코에서 이제 매트리스를 많이 만들어서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지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만드냐 하면은 뭐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미국 이제 인도네시아산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관세가 이제 0원으로 됐죠. 작년에 나왔고 올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2.2%의 관세를 내다가 6.75%로 관세가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 상무부와 소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협의를 통해서 관세를 0%로 아예 관세가 없는 것으로 정해졌고 그동안에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약간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한쪽에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미국향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장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단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장 3군데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미국. 최근에 중국 쪽에 좀 약간 지누스가 미국 쪽에 평중된 매출을 좀 약간 분할시키기 위해서 중국 쪽에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장도 많이 오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도 이제 총판 계약을 통해서 많이 좀 힘을 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한 3년 동안 거의 뭐 보시는 화면 이제 월봉이고요. 주가가 거의 3년 동안 내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지루한 기간 동안 좀 내려왔는데 작년의 흐름을 보면은 상반기의 흐름과 그다음에 하반기의 흐름이 좀 약간 틀리죠. 하반기로 갈수록 러프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올해 이제 1, 2월 달 잠깐 좀 쉬어갔고 올해 이제 3월 달에 양봉 그러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작년 하반기서부터 올해까지 1월 달까지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됐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기술적 분석상에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거래량이 이렇게 오늘은 좀 거래량이 최근에 많긴 합니다만은 거래가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제 수급상에서는 뭐 기관이 산다 아니면 외국인이 판다 이런 좀 이슈는 좀 없고 어느 정도 좀 약간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크게 어떤 매수나 매도의 기조는 잡히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하면 작년 하반기서부터 실적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지금 기술적 분석상에서 가격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작년 하반기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실적 증가세를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지누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미 한번 만나봤던 기업이긴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동원산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주가가 1.4% 하락세, 3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기업을 좀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고 기관 수비 괜찮더라고요. 네, 동원 꾸준하게 F&B도 들어오죠.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요즘엔 또 계열사끼리 또 주가가 잘 네,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볼까요? 동원산업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언급해주신 이제 동원 F&B, 동원 시스템즈, 동원 건설 보유한 이제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주사는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주사의 움직임이 나오고 최근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에서 지주사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동원 F&B서부터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원 산업 그러면 단순히 이제 참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동원 F&B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최근 이제 4년 5년의 역대 최고치 실적을 좀 갱신을 했죠. 매출이 이제 4조 4,8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1,800억이 넘었고 동원 시스템즈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원 시스템즈는 한마디로 이제 식품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유리, 캔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 단순히 거기에서 이제 그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LG 엔솔에 우리가 보통 뭐 4680 테슬라에 들어가는 4680 원통형 배터리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캔 쪽을 많이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즈가 LG 엔솔에
올해서부터 그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캔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모멘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모멘텀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보다도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거든요. 근데 악재가 결정 지어버리면은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반등을 하는데, 동원 산업을 그동안에 괴롭히던 악재가 하나가 있었죠. 이제 2008년도에 인수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키스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스타키스트 미국의 이제 동원 산업 자회사인데, 그 스타키스트가 이제 미국의 참치캔 기업들과 가격 담합을 해서 거의 10년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가격 담합을 했네 안 했네 하면서 10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이번에 그냥 끝냈죠. 합의금 낼게 그냥 끝내자라고 했는데 합의금을 무려 3,182억 원을 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어떤 동원 산업을 괴롭히던 불확실성 중에 하나인데 그냥 끝났죠. 그냥 우리가 3,182억 낼게 우리가 진 걸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의 소송이 마무리가 돼서 동원 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알턴니가 빠진 부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럴 거면 동원 시스템즈를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원 산업도 좀 나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동원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과거에 HMM을 인수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동원 산업이 실질적으로. 근데 그죠, 맞아요. 네, 이번에 이제 이게 소송이 끝나면서 이제 내부 자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M&A에 좀 강력하게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평가도 좀 좋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윗부분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만 보면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 차트에 이제 주봉 차트가 될 것 같은데요. 차트에 이제 주봉 차트에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과거에 이제 계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면 밀리던 가격대가 있어요. 그 가격대가 지금 현 가격대 약간 아래 가격인데 한 36,000원 전후 가격인데, 계속적으로 작년 초도 마찬가지고 작년 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이제 가격대 돌파를 통해서 그 가격대에서 과거에는 이제 어떤 저항선의 가격대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지지의 가격대가 된 거죠.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 분석상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지금 변화가 뭔가 예상이 되는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M&A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약간의 변화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